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자기가 공평한 사람이라 양가 모두 똑같이 챙길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친정엄마가 입원하셔서 고작 10만 원 더 드리자고 했더니 남편이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내가 분명 양가 집안에 똑같이 드리자고 했지? 왜 너네 집만 더 줘야 하는데? 돈 얘기에 이렇게까지 발끈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그간 저 모르게 시댁에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고 연봉까지 속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모르는 비밀이 또 하나 있었는데 시모까지 남편과 한통속으로 저를 속여놓고 이혼 얘기가 나오니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그간 저 모르게 무슨 짓을 벌였는지, 시모와 남편이 함께 저를 속인 건 뭐였는지 지금 바로 그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둘 다 결혼 전부터 약속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집에 손 벌리지 말고 양가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결혼하기로 말이죠. 둘이 합치면 그래도 집 얻는데 충분했고 당연히 공동명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반반 결혼을 했어도 결혼 생활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살아보니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똑같이 일하면서도 언제나 집안일은 제 몫이었는데 저는 누가 얼마를 더 벌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집안일도 더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불같은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결혼 생활 역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왔어? 고생했네. 아, 피곤해. 피곤해도 일단 씻고 누워. 5분만. 남편은 집에만 오면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그야말로 시체 남편이었습니다. 저보다 회사까지 거리가 가까웠던 남편은 걸어서 출퇴근을 했는데 매일 지하철에 버스까지 타고 가야 하는 제 앞에서 힘들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런 사람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킬 수도 없어 제가 하곤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짜증이 났던 건 시댁이었습니다. 툭하면 전화를 해서 불러내는 시어머니에 저만 보면 뭘 그렇게 갖고 싶은 게 많은지 사달라는 시누이, 만나면 용돈부터 달라는 어린 시동생까지 정말 돌아가면서 사람 피를 말리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딱 봐도 저희 집보다 좀 더 어려워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돈에 관해선 약간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돈 아끼는 거야 물론 저도 좋죠. 하지만 그게 좀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없이 살아서 그 영향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돈 없는 서름이 뭔지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집에서는 돈 아껴야 한다고 하면서도 나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남편을 부축하다가 외투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봤는데 삼겹살집에서 계산한 영수증이었습니다. 결제 금액이 상당해서 물어봤더니 내가 샀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얻어먹을 수 있나. 나 잘했지? 그래 잘했네. 친구들이나 지인을 만나 식사라도 하게 되면 돈을 잘 쓰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그게 매번이었어요. 돈 안 쓰고 얻어먹고 다니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만남이 잦았기 때문에 저도 잔소리를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에게 돌아온 대답은 남자가 사회생활 좀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밥값 좀 낸 걸로 1억이냐? 나도 인맥 관리도 좀 하고 그래야 더 잘 나가지. 조건 좋은 회사 이직해서 연봉 더 많이 받으면 자기도 좋은 거 아니야? 당연히 좋겠죠.
돈 잘 버는 남편하고 살면 돈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싫어할 와이프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본인 가족에게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선심 쓰는 남편이 집에만 오면 좀생이가 되는 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쯤 되니 반반 결혼해놓고 저만 시댁에 불려다니는 게 좀 억울할 때도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 전화 일주일에 한 번이면 많이 받던 시모는 결혼과 동시에 일하는 며느리한테 전화를 거의 매일같이 하셨습니다. 용건이 있어서 전화하는 거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남편한테 용건이 있는 것도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군요. 네, 어머님. 출근은 잘했고? 네, 무슨 일 있으세요? 뭐 급한 일 있어? 이제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저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주연이 보험 든 것 때문에. 그건 제가 모르죠, 어머님. 주연 씨한테 바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들 근무 중에 내가 전화하면 일에 방해가 되잖아. 이 말을 듣는데 순간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이외에도 일은 정말 많았어요. 근무 시간은 제가 남편보다 더 긴데도 그거 알면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 남편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 돌리며 제가 해주는 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리를 못하면 쌀이라도 씻어놓든가. 밥은 밥솥에 알아서 해주는데 그거 하나 안 해놓고 저만 보면 배고프다고 하니 저는 대체 언제 쉬나 싶은 생각에 들었죠. 아침에는 화장하고 나오느라 준비 시간은 제가 더 오래 걸렸고 남편이 아침은 꼭 먹는 사람이라 차려줘야 해서 남편보다 1시간은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말에는 청소기 돌리고 세탁기 돌리고 하면 남편은 옆에서 눈치 좀 보다 미적미적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데 제가 기분이 좋아 보인다 싶으면 이것마저 안 하고 버텼죠. 무엇보다 결혼하고 제가 제일 화가 났던 순간은 바로 명절 때였습니다. 저도 친정에서는 귀한 딸이고 명절이 되면 가족들과 모여 앉아 엄마는 나물 무치고 아빠는 튀김 하시고 저는 옆에서 튀김옷 입히고 동생들도 같이 도왔어요. 집에 손님이라도 오시면 같이 상 차려 웃으면서 그렇게 명절을 보내곤 했는데 시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마다 명절 때 보내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이 또한 시댁에서 하라는 대로 따랐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남편의 말대로 저희는 똑같이 돈 보태서 결혼을 했고 모든 양가에 똑같이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명절이 되면 저는 친정부모님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 대신 제가 주방에 들어앉아 나물하고 생선 굽고 하느라 바빴고 손님 오시면 과일 깎아내고 그렇게 종일 허리 한 번을 제대로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뭐 했냐고요? 제가 같이 좀 하자는 말에 주방에 따라 들어와 부추라도 다듬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하시고 쫓아 들어오셔서 저를 째려보는데 그때 남편은 슬그머니 나가서 앉아있거나 누워 있었습니다. 똑같이 결혼했는데 저는 명절에 더 힘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당연히 명절만 되면 남편하고 싸웠습니다. 그래도 결혼 초에는 남편에게 말하면 듣기라도 했는데 점점 제 말을 흘려듣거나 자기 집은 그렇게 살아왔으니 저더러 그에 맞추라는 시기였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갑자기 내가 집에서 하던 거 싹 다 바꾸자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좀 따라야지 어떡해. 저희 집은 가족 생일이 되면 누구 하나 힘들면 안 된다고 나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엄마 생신 때는 매년은 아니어도 아빠가 직접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저희 케이크 만들고 동생들은 고기 굽고 그렇게 뭔가를 하려면 다 같이 한 적도 있었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 생신 때 남편과 다 같이 외식을 했고
신랑과 상의해서 와인 사고 화장품을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역시나 달랐습니다. 이날은 퇴근 후 너무 피곤해서 씻고 바로 자려고 누웠는데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시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급한 용무가 있어서 전화했다. 너 내일 무슨 날인지 알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생신이었거든요. 남편과 이미 나가서 외식하는 걸로 얘기가 끝났고 남편도 시댁에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짜고짜 한밤중에 전화하셔서는 아침 일찍 와서 상을 차리라고 하시더군요.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잡채하고 미역국하고 밥해서 아버지 상 차려드려라.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바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남편과 얘기한 것과 너무 달라서 자기야, 어머님이 내일 아침에 와서 아버님 생신상 차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 그럼 하면 되는 거지 뭘 나한테 다시 묻냐. 점심때 나가서 외식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말씀 안 드렸냐고. 아이 몰라. 말했는데 엄마가 깜빡했나 봐. 그리고 며느리가 시아버지 생신 때 미역국 좀 끓여드리는 게 뭐 어렵다고 그래. 결혼 후 시아버지 첫 생신이라 그냥 넘어가기도 그래서 괜히 시끄럽게 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일찍 일어나서 장보고 시댁으로 갔고 미역국 끓이고 밥도 하고 그렇게 상을 차려드렸죠. 어이구, 국 잘 끓였네. 맛있다. 잘 먹을게. 네, 많이 드세요. 그리고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아침에 좀 힘들긴 했지만 아버님이 고맙다고 하시며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그래도 해드리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기분도 좋았고요. 아버지, 여기요. 이건 뭐야? 생신인데 그냥 올 수 있나요? 조금 넣었어요. 남편은 아버님께 돈 봉투를 드렸습니다. 따로 선물을 사지 않고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시모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넌 뭐 없냐? 네? 그래도 시아버지 생신인데 빈손으로 온 거야?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돈 봉투를 드린 건 저와 같이 해서 준비한 거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생신상도 차렸는데 아무것도 없이 왔냐고 하시니 기가 막혔죠. 다행히 시부도 남편도 제가 이날 아침 고생한 걸 얘기하며 시모한테 그만하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기분이 좋았다가 불쾌한 상태로 집에 왔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못 참겠다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혈관 문제로 쓰러지셨을 때의 일인데 이때는 온 식구가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머님. 병원이 어디라고요? 네네, 지금 바로 갈게요.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시모의 전화에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시모는 울고 계셨고 남편도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시부는 수술이 잘 끝나서 다행이었는데 퇴원 후 시모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새벽같이 일어나 죽 끓여서 가져다 드린 건 물론이고 퇴근하고도 자주 들렀습니다. 어머님 좀 쉬세요. 종일 힘드셨죠? 그래. 나 좀 누워야겠다. 시누이의 시동생은 어디 갔는지 시댁에 갈 때마다 보이지 않았고 시모 혼자 시부 병간호를 하는 게 안쓰러워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싶어서 신경을 좀 썼습니다. 시부가 저를 평소 예쁘게 봐주시기도 해서 좋은 마음으로 챙겼습니다. 그런데 시모한테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 내일 또 올 거지? 어머님, 내일은 제가 일이 있어서 못 올 것 같아요. 아니 뭐? 며느리로서 네 할 일 당연히 하는 건데 못 온다니.
참말 말고 약속 취소하고 와. 결혼은 서로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 후 저는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몸이 더 편해졌죠. 시부모 챙길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이날 아버님도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 앞으로 안 와도 된다고 하셨으나 시모는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와서 시부를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내일 약속은 몇 달 전부터 얘기한 거라 어쩔 수 없어요. 대신 모레 올게요. 그럼 내일은 어쩌라는 거냐? 나도 나가야 하는데. 그럼 주연 씨 보낼게요. 저는 남편을 보낸다고 하고는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시모는 끝까지 자기 아들이 와서 뭘 하겠냐고 하면서 제가 와야 한다고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그 전에 친정엄마도 무릎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몇 번 입원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퇴근 후 딱 한 번 얼굴 비추고는 어디 아프시냐 물은 게 전부였어요. 말동무라도 했으니 사위돌이 다 했다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가버리고 태어날 때까지 한 번도 오지 않았죠. 그때 일을 생각하니 집에 오는 길에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도착 후 남편을 앉혀두고는 말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그랬지? 공평한 사람이라 결혼하고도 양가 똑같이 챙길 거라고? 그랬지.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을 왜? 결혼 생활이 절반 똑 떼서 양쪽에 똑같이 할 수는 없다는 거 나도 아는데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 결혼할 때 집도 같이 마련하고 혼수도 같이 장만했어. 나 그만큼 대우받길 원해.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도 네가 하는 만큼 할게. 그랬더니 남편은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거 당연하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럼 왜 나만 불려다녀야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오늘 시댁 갔다 오는 길이야. 아, 그랬어? 알면서 모른 척하지 마. 너 나랑 결혼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본 적 있어? 아님 내 동생들한테 용돈 한번 준 적 있어? 그랬더니 남편은 당연히 아무 말 못했습니다. 나도 회사 다녀오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쉬고 싶어. 그런데 넌 내가 저녁을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그 사이에 바구니에 있는 옷 세탁기에 넣기라도 했어? 건조기 다 끝났다고 소리나도 꺼내러 갈 생각도 안 하고 아침은 늘 내가 차렸고.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따지는 게 좀 치사해 보여도 이게 하는 사람만 하면 살다 보니 저도 그동안 쌓인 게 많았습니다. 남편이 집도 해오고 외벌이로 돈 벌어오고 제가 주부로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 못하죠. 하지만 저도 나가서 돈 버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밀린 집안일에 시댁도 챙겨야 하니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저 말로만 평등이라고 외치는 남편한테 진짜 평등하게 살아보자고 이날 작정하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네가 설거지 안 하면 나도 안 해. 혹시나 내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뭐? 그리고 네 빨래는 네가 해. 야, 그건 아니지. 돌리는 김에 같이 하면 진작에 좀 그렇게 하지. 돌리는 김에 내 옷까지 세탁기 넣고 돌리지 그랬냐고. 집에 오면 빨래할 게 쌓여있는데 왜 그동안 보고만 있었는데? 세탁기 작동법을 내가 잘 모르잖아. 모르면 배워. 알려줄게. 그리고 너 군대도 다녀왔으니까 네 셔츠에 양말에 속옷은 직접 할 수 있지? 밥은 먹어야 하니 요리는 내가 할게. 대신 설거지는 네가 하고 음식물 버리는 것도 네가 해. 그거 하기 싫으면 먹지 말고.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표정이 일그러진 채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 제외하고 시댁엔 안 갈 거야. 알지도 못하는 니네 조상 제사 때문에 회사 빠지는 일도 없을 거고. 주말이면 참석하겠지만 평일엔 나도 회사 일로 바빠. 그리고 어머님 전화 한 통에 쪼르르 불려가서 잔소리 듣는 일도 없을 거고. 대신에 너도 우리 집 가지 마. 그래야 공평한 거지? 이날 이후 저희는 하루씩 돌아가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만일 남편이 청소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면 그냥 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유치하고 치사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한 건데 참고만 살다간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대로 그냥 두었더니 방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지저분해졌는데 그걸 본 남편은 알아서 치웠습니다. 처음엔 직접 하려니 모든 게 어렵고 귀찮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대신 좀 해달라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자기야, 속옷은 자기가 좀 빨아주면 안 돼? 꼴에 결벽증이 있는지 하루에 속옷을 3장 이상 갈아입고 무조건 손빨래를 했는데 그간 너랑 살면서 네 속옷 내 손으로 직접 빨아준 게 몇 번이나 될 것 같아? 너 나한테 고맙다 소리 한 적 있어? 직접 네가 손빨래 해보니 어때? 힘든 거 알았으면 나한테 미안해서라도 해달라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빨아 입어. 퇴근하고 들어와서 힘든데 손빨래까지 하려니 진짜 힘들단 말이야. 피곤한 건 저도 마찬가지라 남편의 말을 무시했더니 며칠간 밥도 안 먹고 시위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뒀습니다. 밥은 몇 끼 차렸는데 안 먹길래 바로 치웠더니 본인도 그게 자기한테 손해라는 걸 알았는지 알아서 밥도 먹고 속옷 정도는 손빨래도 잘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지나니 남편은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제가 청소할 때 옆에 와서는 뭐 도와줄까? 걸레질이라도 할까? 그러면서 자동으로 걸레질도 하더군요. 그동안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안 한 거라 생각하니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에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한 저희 관계에 불을 지핀 건 시모였습니다. 남편과 집안일 반반하기로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남편이 제 말을 잘 따라주니 이대로만 살면 되겠지 싶었는데 시모는 그게 못마땅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시모한테 전화가 오면 꼬박꼬박 다 받았는데 이날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빴고 역시나 남편 때문에 전화하셨길래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통화하기 좀 곤란해서요. 아니 얘기 길지 않아. 우리 주연이 허리 사이즈가 뭐더라? 34일 거예요. 내가 지금 바지 하나 사려고 왔는데 여기가 좀 크게 나왔다고 하는데 바쁜데 남편 옷 사이즈를 계속 물어보시길래 아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보시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느라 전화를 계속 못 받고 점심시간이 되고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40통이 와 있더라고요. 받든 안 받든 계속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바로 전화를 드리려고 시모 핸드폰 번호를 누르려고 하던 그때 시모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너 정신이 있냐 없냐? 어머님, 제가 일 때문에 너 이렇게 살 거면 결혼 왜 했냐? 네? 어디 시어머니 전화를 그딴 식으로 말하고 끊어? 회사에서 일도 많고 힘든데 시모까지 이러니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 한마디 했죠. 그럼 어머님은 왜 아들 결혼시키셨는데요? 어머님 아들 결혼하고 한 번도 저희 부모님께 먼저 전화드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어머님 전화 5분 대기 줘야 하는데요? 제 동생은 형부가 어려워서 한 번도 남편한테 용돈 달라 소리 안 하는데 저는 왜 당연하게 어머님 아들딸한테 용돈 줘야 하는데요? 남편 옷 사시는 거면 남편한테 직접 전화하시면 될 일을 왜 저한테 전화하셔서 사이즈를 물어보시는데요? 남편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정확하고 빠른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 전화하면 일에 방해되는 것처럼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일할 때마다 어머님이 전화하시면 일에 방해된다고요. 결국 이날 시모한테 쌍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기분이 안 좋았고 그렇게 퇴근해서 집에 가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무릎으로 또 입원을 하셨다고 했죠. 많이 안 좋대요? 이번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지금 가기엔 너무 늦었죠? 아빠가 있는데 뭐하러 와? 올 필요 없어. 내일 들를게요. 엄마도 보고 싶고 겸사겸사. 집에 도착 후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영 이상했습니다. 저번에도 입원하셨잖아. 그럼 며칠 계시다 퇴원하시겠네. 뭐 병원 가서 인사라도 드려라. 이런 말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친정에 드리던 용돈을 10만 원 더 드리자고 했는데 이 말에 갑자기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뭐라고? 앞으로 매달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엄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아빠도 옆에 계시는데 아빠 식사라도 제대로 드시게. 내가 분명 양가 집안에 똑같이 드리자고 했지? 내 말 틀려? 제가 10만 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말 안 하고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나 남편이나 돈에 관해서는 서로 말하고 쓰기로 약속했고 혹시나 나중에 알게 되면 서로 기분 좋을 것 없으니 당연히 물어봤습니다. 남편도 그동안 시댁에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하나하나 다 말하고 드렸으니까요. 결혼하고 양가에 용돈을 드리기로 한 건 순전히 남편의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은 용돈을 드린다고 해도 안 받는다 하셨는데 남편은 양가에 뭘 하든 똑같이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고 시댁에 용돈을 드리려면 친정에도 드려야 하니까 그렇게 드리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엄마가 수술도 하셔야 하고 전보다 입원 기간도 좀 있다 보니 아빠 식사라도 좀 제대로 드셨음 싶어서 10만 원 더 드리자고 한 거였는데 남편이 저렇게 난리를 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남편은 나가버렸는데 그때 신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네, 어쩐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오빠가 전화를 안 받아서요. 엄마가 그러는데 이자가 안 들어왔다고 오빠한테 빨리 전화해보라고 하는데 안 받길래 언니한테 했어요. 좀 전해주세요. 그럼 전 분명히 말 전했어요. 이자라고 하길래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물어볼 생각이었는데 남편은 이날 늦게까지 전화도 없었는데 새벽이 되어서야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했죠. 정확히는 대답을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어요. 뭘 잘했다고 술까지 마시고 들어왔나 싶어 방에 가서 눕혔는데 이자가 대체 뭔가 싶어 남편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평소 저희 부부는 핸드폰을 잠그는 일도 없었기에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었는데 서로 믿었기 때문에 안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서 핸드폰을 감추는 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꼭 봐야겠더라고요. 제가 없는 시댁 단톡방부터 시모와 둘이 나눈 문자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모와 남편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본 저는 너무 기가 차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가 시댁 제사였고 주말이라 가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다 때려치우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날이 아주 좋은 기회다 싶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남편과 대화 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댁 제사가 있는 날 저는 아무렇지 않게 남편과 시댁으로 갔고 이날 저는 시댁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어머님, 저 왔습니다. 그래 왔니? 그런데 뭐 한다고 이제 와? 더 일찍 오라니까. 저기 앞치마 있으니까 그거 하고 빨리 음식해라. 하지만 저는 주방에 안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에 가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기 시작했죠. 아버님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시길래 그 옆에 앉아서 말동무를 해드렸습니다. 남편도 친정에 가면 늘 이렇게 했거든요. 네, 저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치사하고 똑같은 사람 된다는 걸요. 그런데 전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온 거였고 친척들 다 모인 이날이야말로 아주 좋은 날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보는 눈이 있어서인지 시모는 평소처럼 저한테 짜증을 내지는 않았지만
이미 표정부터 안 좋았습니다. 음식도 옆에서 하는 신용만 냈지 직접 하는 건 없었고, 시모가 재료라도 손질하라고 하면 여보, 당신이 좀 할래? 어? 자기 지금 놀고 있잖아. 하는 거 없는데 자기가 해. 그렇게 남편이 주방에 들어가 재료 손질하고 음식을 하는데, 시모는 결국 남편을 내보내고 본인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너 그러고 있지 말고 상 가지고 가라. 잠시만요. 여보. 왜? 여기 어머님이 상 좀 가지고 가라고 하시네. 당연히 제 행동에 시모의 심기는 점점 불편해졌는데, 제가 이날 평소와 달리 손가락 까딱안 하고 앉아 있었더니 결국 시모가 난리를 쳤습니다. 아니, 내가 가만히 지켜봤는데 너 뭐 하는 거야? 제가 뭘요? 왔으면 뭐라도 해야지. 왜 이렇게 놀고만 있느냐고. 너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냐? 전 이러면 안 되나요? 그간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은 저희 집에 가면 항상 이랬어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주방에 컵 있겠다. 그거 들고 정수기에서 뽑아 마시면 되는 걸 굳이 저나 엄마한테 물 달라고 해서 마시는 사람이 바로 어머님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댁 가면 내내 하면서 시키는 거 해야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남편 역시 시모가 화를 내고 있으니 옆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너 그만 못해? 내가 살다 너 같은 여자를 본 적이 없다. 어디 어른아이를 우습게 하냐?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네가 맞춰야지 어른들이 너한테 맞춰? 그러는 너는 친정 가면 왜 엄마 아빠가 네 눈치를 보게 만들었어? 우리 부모님이 왜 너 기분 살피면서 맞춰줬는데. 사위 불편하지 않게 편히 쉬다 가라고 그러신 거야. 며느리는 실컷 부려먹어도 되고 사위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거는 솔직히 다른 집도 다 그렇잖아. 다른 집 어디? 그리고 네가 그러지 않았냐? 너는 공평한 사람이라며.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가면 대우받아야 하고 나는 대우받으면 안 되는 거야? 아우, 이걸 그냥 말이나 못하면 너 혹시 10만 원 때문에 이러냐? 아니, 10만 원 그깟 돈 내가 그냥 드리면 그만이야. 이날 남편은 정말 저를 한 대 칠 기세였는데, 이혼 얘기를 먼저 꺼낸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너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하고 살자, 평범하게. 피곤하게 굴지 말라고. 뭐? 피곤하게? 너 지금 당장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해. 사과 안 하면 나 너랑 이혼하고 내조 잘하는 여자 만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듣던 중 아주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이혼 얘기 나오면 제가 굽힐 줄 알았던 모양이었죠. 그래? 알았어. 뭐? 그럼 나는 우리 사는 집에서 내 집은 뺄게. 우리가 결혼해서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나 이런 대접 받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차라리 잘 됐네. 시댁은 방이 3개였으나 동생이 2이나 되니 남편이 쓸 방은 없었습니다. 쓰더라도 시동생과 같이 써야 했죠. 그러니 저랑 이혼하면 남편은 본인이 살 집을 다시 마련해야 했고 시댁이 드리는 용돈도 반으로 줄어드는 거고요. 너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냐? 계산적?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은 있고? 내가 뭘? 결혼하고 양가에 똑같이 용돈 드리고 살았는데 내가 뭐? 똑같이 드렸다고? 나중에 말 나올까 봐 용돈이든 선물이든 똑같이 했잖아. 네가 더 알면서 그러냐? 알긴 뭘 알아. 여태 나 속여놓고 재미있었어? 제가 며칠 전 남편의 핸드폰에서 본 건 제가 모르는 빚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거기다 남편은 양가에 똑같이 들이자던 용돈 외에 시댁에는 더 퍼주고 있었죠. 문제는 시댁에 돈을 좀 더 줬다는 그것보다도 몰래 한 그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부부간의 신뢰의 문제였죠. 남편은 그간 용돈 외에 시댁에 대출이자로 50만 원씩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대출인가 했더니
시모가 남편을 위해 받은 대출이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시모와 대화 내용을 보는데 그간 대출이자로 돈을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시모가 왜 대출을 받았는지 알아보다가 남편이 저에게 연봉을 속였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월급 통장이라며 저에게 보여준 건 속인 연봉만큼을 뺀 돈이었고 저 모르게 따로 빼돌린 돈으로 코인을 했더라고요. 코인에 투자해서 번 돈은 시모와 시동생에게 보냈습니다. 그 돈으로 신우는 명품백도 샀고 시모 역시 백화점 가서 돈 펑펑 쓰며 지냈더라고요. 그래놓고 친정엄마 입원하셔서 고작 10만 원, 그것도 몇 달간만 더 드리자고 했다가 약속 안 지키는 못된 사람 만들었으니 제가 화가 날 수밖에요. 여기서 문제는 코인을 해서 돈을 벌고 나니 남편은 또 벌 줄 알고 다시 코인에 손을 댔고 결국 돈을 왕창 잃게 됐는데 시모가 1억이라는 돈을 대출받아 남편에게 줬더라고요. 그래서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남편이 시모에게 매달 보내고 있었는데 이것 말고도 남편에게는 또 다른 빚이 더 있었습니다. 한번 코인으로 큰 돈을 벌어봤으니 주식에 손도 안 대던 사람인데 주식을 시작해서 사고팔고 하다가 빚만 남게 된 거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동안 연봉 속이고 그 돈만큼 친정에 퍼주고 살았다면 너는 어땠을까? 네 성격에 아주 난리가 났겠지? 내가 엄마한테 10만 원 더 드리자고 했을 때 기분 좋게 그러라고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혹시 이 생각하고 있니? 이날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말했으니 다들 남편한테 빚이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알려줬고 시부 역시 시모가 본인 몰래 1억이나 되는 돈을 대출받아 자기 아들한테 준 사실에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제정신이야? 어디 겁도 없이 대출을 1억이나 받아, 어? 주연이가 이자 주니까 그걸로 내고 있었다고요. 이자만 내면 뭐 하는데 원금은 안 갚아? 그것도 주연이가 어쩐지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백화점에서 쇼핑을 해대나 했더니 아이고 머리야. 이날 시모나 남편은 모두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고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야 김주현, 나랑 이혼하고 내조 잘하는 여자 만날 거라고 했으니까 하자 이혼. 그런데 네가 지금 버는 돈으로 빚까지 있는 마당에 순종적인 여자라 만날 수 있을까? 돈 안 벌고 집에서 네 내조나는 여자랑 지금까지 살던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겠냐고. 이날 제사고 뭐고 저는 할 말 다 하고 왔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제가 깨갱할 줄 알았는데 이혼 얘기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케이 했으니 저를 쫓아서 바로 집으로 왔는데 한다는 소리가 선영아, 이런 일로 이혼 못해. 바보 같은 소리 하려거든 그냥 입 열지 마. 네가 이혼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못한다고? 그건 그냥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고 내가 나가서 여자를 만나기로 했냐 도박을 했냐? 코인이나 주식이나 과하게 하면 그게 도박이지 뭔데. 나한테 말하고 적당히 했으면 내가 뭐라고 했을까? 다 우리 가족 위해서 그런 거였어. 뭐? 나중에 돈 벌면 짠하고 너한테 주려고 했다고. 그건 돈 없이 힘들게 사시는 엄마한테 먼저 드렸던 것뿐이고 그 다음에 다시 투자해서 돈 벌면 그때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면서 일이 꼬인 거라고. 헛소리 그만해. 애초에 연봉 속에서 그 돈으로 시댁에 퍼주고 코인으로 돈 번 건 너랑 니네 식구들만 좋았지. 난 구경도 못 해봤어. 그런데 엄마한테 용돈 10만 원 더 주자고 했다고 개거품을 무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남편은 이날 계속해서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길게 보면 저를 위한 일이었다고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날 남편의 폰에서 아주 정확히 봤습니다. 그런데 빚 못 갚으면 어떡하니? 나중에 네 처가 알게 되면은. 뭘 걱정해요. 내가 나조차고 일어나. 그리고 빚은 부부 사이에 같이 갚아야지. 이혼을 하더라도 빚은 분할 대상이라 함부로 이혼 소리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결국 빚 못 갚으면 저한테 떠넘기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지들끼리 알아서 돈 빌리고 갚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나중에 저더러 갚으라고 하려고 했더니 아주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고수했습니다. 도장 안 찍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시모에게 이 얘기를 했는지 집으로 찾아와 더 황당한 말을 했는데 뭐라고요? 1억을 내놓으라고요? 그래, 내가 빚 갚아준 거니까 이혼할 거면 네가 그 돈 갚아. 그 돈을 제가 왜 갚아요? 알지도 못하는 돈인데? 너네 지금 법적으로 부부 아니냐? 그럼 어느 한쪽이든 빚이 있으면 그건 같이 갚아야지. 그리고 내가 아들한테 1억 준 건 통장에 다 찍혔을 거고. 너네 잘 살라고 내가 빚 갚아준 건데 너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혼한다고 큰 소리 치면 다야? 어머니 아들이 코인에서 번 돈으로 펑펑 쓰고 다닐 땐 좋으셨죠? 그땐 저한테 얘기라도 하셨어요? 저 모르게 돈 쓰고 다녀놓고 빚 불어나니까 제가 갚아야 한다고요? 이게 말이에요? 법이 원래 그래. 우리 주연이가 가족을 위한 투자였다고, 다 같이 잘 살아보려고 한 투자였다고 주장하면 너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라고. 코인 투자로 진 빚을 가족을 위한 투자였다면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게 너무 황당했는데요. 시모는 이날 대여금 소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받아내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자기 아들과 이혼하지 않고 조용히 산다면 어떤 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는데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배우자와 상의 없이 무리하게 한 코인 투자의 빚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거였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직접 돈 빌려달라고 했나요? 그 돈 제 통장으로 보내셨어요? 저는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 돈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날 시모는 제가 한마디 지지 않고 말하니까 열받았는지 평소처럼 또 쌍욕을 했는데 오히려 좋았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시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까지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릇처럼 나왔던 욕설에 시댁 가서 모욕적인 언행으로 불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난 어릴 때부터 들었단 말이야. 뭐? 뭐 다른 엄마들도 이러지 않아? 이 정도 욕은 하고 살지 않냐고. 내 친구들도 보면 엄마들이 아들한테 욕하고 그러던데. 저는 아니었어요. 친정에서 부모님께 욕 한 번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마치 다른 집도 다 이러는 거 아니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고 제가 유난을 떠는 것처럼 하니 기가 막혔죠. 전화 늦게 받았다고 A씨라고 하거나 할 말이 없어지면 괜히 욕 한 번 하고 전화를 끊기도 했고요. 폭언도 가정폭력인데 남편은 그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저한테 쌍욕을 날릴 때마다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문자로 보낸 것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이혼 못하겠다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시모한테도 위자료 청구를 했고요. 당연히 시댁에서는 전혀 예상 못한 일이라 또 한 번 난리가 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던 시부 역시 시모와 자기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부부가 한 번 연을 맺었는데 돈 때문에 헤어지는 게 말이나 돼. 그러지 말고 좋게 좋게 해라. 대화로 하라고. 죄송합니다. 대화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너네 이혼하는데 왜 이 사람까지 끌어들이냐? 응? 어머님이 그간 저한테 하시는 행동을 보시고도 그러세요? 그거야 너한테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다가 답답해서 툭 튀어나온 말인데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어머니 기준에 맞는 며느리가 되면 어머님도 덜 하시겠지. 아니, 앞으로 안 그러시겠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간 열심히 살았어요. 시댁에 잘하면서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말을 잘 들으면 들을수록 바라는 건 더 많아졌고 항상 하던 거 안 하면 바로 욕부터 하셨는데 제가 계속 이런 대우 받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딱 봐도 시부나 남편이나 제가 왜 이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쉬모 편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서 다들 저한테 뭐라고 하든 말든 싹 다 무시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저와 이혼하면 손해보는 건 남편이었거든요. 갚아야 할 빚도 많고 이혼해서 재산 분할해도 가져갈 게 많지 않았기에 그 돈 가지고 저 위자료 주고 하면 집을 얻기는커녕 시댁 들어가서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혼만은 막으려고 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친정아빠가 집으로 찾아와 남편을 크게 혼내셨고 본인이 벌여놓은 일은 알아서 책임지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소송은 당연히 승소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도 나왔고요. 돈 없이 살아서 돈 무서운 걸 알았으면 진작에 좀 함께 저축해서 살 생각을 해야지. 뒤로 딴 주머니 차고 무리하게 빚까지 냈으니 앞으로 고생길이 훤했습니다. 이혼 후 집도 정리하고 저는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무릎 때문에 거동이 쉽지 않은 상태라 저한테 더 미안해 하셨는데요. 엄마가 왜 미안해? 네가 이렇게 구박받는 줄도 모르고. 알았으면 엄마가 가서 김서방, 아니 그놈 뺨이라도 때려주는 건데. 나도 할 말 다 하고 나왔어. 그리고 그런 놈 때려서 뭐 하는데? 때린다고 정신 차려? 됐어. 평생 그렇게 살라고 해. 이혼 후 한동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추스르며 지냈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마음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간 받은 상처가 컸는지 저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 앞으로 전 남편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놈이라 당연히 반갑지도 않았는데 이날 저를 찾아온 건 돈 때문이었습니다. 퇴근 후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붙잡길래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예요? 놀랐어. 아니, 난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나야, 주연이. 뭐 하는 거야? 나 좀 오래 기다렸는데 시간 좀 내주라. 너한테 내줄 시간 없어. 그러지 말고 30분만. 저는 전 남편이 쫓아오든 말든 버스 정류장으로 갔고 버스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옆에서 혼자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쪽팔렸는지 작게 말하길래 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 싶어서 좀 크게 말하라고 했더니 작은 목소리로 좀 안 될까? 뭐라고? 10만 원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한테 돈을 빌리러 왔더라고요. 전에 제가 엄마한테 10만 원만 더 드리자고 했을 때 저한테 난리치던 놈이 이날 저한테 10만 원을 빌리러 온 게 너무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들으라고 더 크게 말했습니다. 뭐?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아니, 좀 작게 말해. 왜 그래? 돈 10만 원이 없어서 그 돈 빌리러 여기까지 왔냐? 월급 받으면 빚 갚기 빠듯하지? 그렇게 능력도 안 되는 놈이 뭐 한다고 빚을 지냐. 돈이 없으면 빌릴 생각 말고 벌어서 써. 알았어? 마침 버스가 오길래 바로 타버렸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서 보니 전 남편은 쪽팔렸는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급하게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는데 망신을 당해서인지 그날 이후로 모습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듣기론 정말 고생하며 산다고 하더군요. 본인 빚에 자기 엄마가 빌린 돈까지 갚느라고 월급 받으면 돈이 다 빠져나가서 쓸 돈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어쩌겠어요? 고생하며 돈 갖고 나면 정신 좀 차리려나요? 저는 이혼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요즘처럼 행복할 때도 없었다 싶을 정도로 저에게 지난 결혼 생활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였네요. 가족들과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있어서 좋고 돈 쓰는데 누구 하나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 행복합니다.
좀 더 빨리 이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는데 그래도 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 테니 제 인생 응원 많이 해주시고 여기서 제 사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